폭언과 고성이 일상이었다. 이해훈 지명자 이야기인데요. 이해훈 지명자의 보좌관 갑질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관련된 어떤 특혜 논란도, 찬스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보좌관들에게는 누구보다 차가웠던 이해훈 지명자였는데 과연 아들들에게는 어땠을까?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일만 들어간 건 아니고.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정여세원 전이 혹시 엄마 찬스였습니까? 이게 진짜로 끝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의구심 가득한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실습했다라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고 그걸 또 대학 입시할 때 이용했다라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총동원됐다. 아빠가 지금 장남 논문 특혜 의혹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부친 전문 분야 논문 나란히 장남을 공저자로 올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연세대 교수인데 아버지의 어떤 특혜를 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아들의 이름 앞에 그리고 아빠 이름이 뒤에 실렸습니다만 논문의 내용을 보면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더 논문을 썼을지 의심되는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해훈 지명자의 남편, 정치, 공공경제와 게임 이론,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는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다루는 계량, 거시, 경제학이 이제 전문 분야들입니다. 그런데 논문 주제를 보면 정치 경제학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아버지 전공 분야를 논문 주제로 썼고 그렇다면 장남이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건데요. 김종철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거의 조국 지금 대표인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던 이유는 바로 공정한 기회가 박탈됐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이해훈 남편, 이해훈 지금 후보자의 남편과 관련돼서도 그분이 교수 시절이면서 결국 아들과 공저자로 올렸는데 과연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저런 논문을 같이 어떤 유명한 교수와 함께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서 그런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과연 정말로 그 아들, 장남이 이 논문에 직접 관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정한 기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밝혀봐야겠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박탈감, 지금 젊은 층들이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 상실감이 더욱 클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장관으로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실린 곳도 지금 한국계량경제학회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해훈 지명자의 남편이 연구의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도 특혜 논란에 불을 더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재산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세 아들의 나이가 지금 20대에서 30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 나이들인데 총 재산이 무려 47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그 재산은 증여받은 건데요. 과연 그 증여 세금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것도
부모들이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남 17억, 차남 17억, 삼남 12억 원이나 재산을 갖고 있고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4,300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최병철 위원님, 당시에는 이 아들들이 직업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 4,300만 원을 어떻게 누구 돈으로 냈을까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은 뭐랄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냈냐 안 냈냐가 기준이지 누구 돈으로 냈냐는 좀 부차적이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해운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 이 건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건들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턴에 대한 갑질도 그렇고 부동산 특이 의혹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빠 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실은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청약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27억짜리 서초구에 전세를 살면서 오랫동안 있다가 청약에 성공해서 지금 이제 한 뭐 몇십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도 그렇고 네. 하나는 어떤 이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법적 문제와 동시에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분이 어떤 국가 재산을 담당하는 게 적정하신 분인지 그런 점에서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뭔가 좀 거기서 좀 엄청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좀 의구심이 가시는 게 만만치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의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내 집 하나 못 구해서 결혼도 나중에 해야겠다 혹은 이번 생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엄마 찬스로 국회에서 인턴도 하고 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입시 활용이 되었는지는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찬스를 얻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얻었고 또 심지어 이 논문을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제 눈에 좀 드러나는 부분은 이게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의 그 경제학과의 연관성이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엄마가 국회의원 3선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번의 선거를 출마했기 때문에 이 당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고 이것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당에다가 국회의원 신분이면 누구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 만약 이것을 아들이 연구에 썼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당에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아들들인 것 같습니다. 주식 아들의 이제 재산 보유 그리고 증여세의 문제를 저희가 짚어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해운 지명자의 또 일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또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뭐 증여세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 아들이 모두 다 800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증여세 4,300만 원. 당시에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당시 세 아들 모두 무직이었는데 어떻게 이 돈을 충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수익이 배당이 될 텐데 그 배당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해운 지명자는 4,3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남편은 2억 원이 넘게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장남과 차남, 삼남 모두 800주씩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733만 원씩 똑같이 배당을 받아서 5명의 가족이 3억 7,4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임재 변호사님?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 정보를 알고 사실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아무리 가족회사라고 해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런 주식을 배당을 받고 배당 소득까지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을 받았을 때 역시도 증여세 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충당해 줬다면 그 부분도 또 증여세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운 의원 측에서는 이 증여세 같은 부분 낼 돈은 모두 다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증여세를 낸 내역 그리고 이 증여세에 대해서 자금의 출처 충분히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앞으로 추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해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장남의 논문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운 후보자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게재된 한국계량경제학회에 게재된 장남의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논문이고 장남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위 사실은 논문 하단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라는 입장이 전해졌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